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학교의 내신 파님을 모셨습니다. 어렵게 초대했습니다.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황입니다. 저는 오늘 지방 1번고에서 내신 가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고 나서 시험 기간에 내신 대비를 각 과목별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국어는 문학 작품의 경우는 계속 읽으면서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머리에 담으려고 노력했고, 서술형 같은 것도 직접 문제 같은 걸 만들어 보면서 쓰는 연습,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독서는 계속 읽으면서 글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었고,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을 계속 했었습니다. 그리고 문법은 겨울방학 때 좀 꼼꼼히 공부를 해뒀어서 이제 정말 암기해야 될 부분, 예외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계속 암기를 해줬었고, 또 계속 문제를 풀면서 오개념은 없는지 계속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수학은 그때도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서 학원에서 주는 문제들을 주로 계속 풀었던 것 같고요. 사실 내신 수학은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고하려고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어는 지문을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주 봐서 익숙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지문들을 봐줬던 것 같고요. 문제를 푸는 거는 정말 진짜 확인 용도로만 풀었었고, 많은 지문들을 여러 번 보려고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. 종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니까 열심히 암기했던 것 같고, 문제를 풀면서 암기했던 거 확인하고 또 적용하는 연습했었고,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물리 쪽 부분, 계산하는 거나 화학 같은 거 좀 문제 푸는 양을 늘려서 익숙해지고 머리를 빨리빨리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한국사 공부는 사실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계속 그 쉬는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자기 전에 좀 도와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. 시험 기간 아니더라도 한국사는 그렇게 했었어요. 왜냐면 일단 시험 범위가 많기도 했었고, 또 그 많은 양을 시험 기간에 다 외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는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꾸준히 책을 봤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노트 정리를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하다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. 저는 정보와 기술 과정을 잡과목이라고 불렀었는데요. 네. 사실 등급이 나오지만 크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라서 한 일주일 전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주변 친구들 보시면 일주일도 길게 공부하는 겁니다. 막 그 전날부터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아요. 저는 좀 부담을 적게 가져가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뒀던 거고요. 사실 기술 과정은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. 그래서 공부라는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는 그런, 그냥 뭐 음식 만드는 것도 나와 있고, 막 집 한옥 구조 이런 거 나와 있고, 사실 그런 거에 잡다한 거에 관심이 많아서 나름 흥미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,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스스로 부담감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, 책 읽듯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훑는다, 좀 꼼꼼하게 본다, 대신 그거를 여러 번, 그래서 볼 때마다 각인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가지쳐서 외운다든지, 그러다가 안 외워지는 거는 표시를 하고 넘어가요. 다음에 또 봤을 때 또 이렇게 외운 게 좀 더 많아졌겠죠? 또 여러 번 보는 거니까. 그때 또 안 외워지는 거는 또 표시를 해놓고,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에 갈 때쯤에는 표시를 해지는 게 좀 이렇게 압축돼 있겠죠? 점점 많이 외웠을 테니까. 그런 거를 이제 뭐 하루 전이나 뭐
이틀 전 그렇게 집중적으로 외워주고 시험 치기 직전에 쉬는 시간에 보고 치는 거예요. 근데 기술 과정이나 정보는 아마 대체로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딱히 큰 부담은 없었어요.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계속 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고2 내신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기간 때 내신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? 과탐의 경우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교재, 물리의 경우 수능 특강을 굉장히 여러 번 풀었습니다. 뭐든지 여러 번 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. 화학의 경우는 저는 문제를 좀 많이 풀었습니다. 화학 선생님께서 특히 문제 위주의 수업이라기보다는 개념 위주의 수업을 하셨어서 학교 수업만으로는 내신 대비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출 문제랑 시중의 문제집들 이렇게 해서 대비를 했던 것 같고요. 생명과학도 개념 위주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기출 문제랑 시중의 문제집 이렇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과탐이 사탐에 비해서 개념이 없는 건 맞지만 생명과학의 경우 암기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암기도 성실히 해주었습니다. 심화 문제가 학교 시험에 출제됐을 때 판가름이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고의 경우에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서야 킬러 문제가 등수를 좌우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왜냐면 내가 어려워서 못 풀었으면 쟤도 어려워서 못 풀었을 거다 라는 생각,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킬러 문제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, 기본이 탄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. 어려운 문제도 가끔 경험해보는 건 좋은데 너무 두려워해서 그렇게 막 긴장할 필요는 없다. 그 문제가 등급을 좌우하진 않을 것이다. 평범한 일반고의 경우.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어려운 문제 두려움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기본과 반복 파이팅! 이제 1학년 때 정부나 기가처럼 2학년 때는 외국어가 있었습니다. 중국어와 일본어였는데요.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?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중국어 학원을 다녔습니다. 제 친구 중에 중국어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중국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어 보였거든요.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 따라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해서 저도 그 친구를 따라서 중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중국어를 잠깐 배웠었습니다.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중국어는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. 그래서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마찬가지로 여러 번 자주 보시면 됩니다. 암기 과목이잖아요. 그리고 언어니까 단어 외우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시험 기간 외의 기간에는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수능 공부,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죠. 그거를 목표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었습니다. 국어는 말 그대로 독해력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양질의 글을 읽으면서 독해력을 올리려고 노력했었고, 수학은 사고력 싸움이죠. 그래서 계속 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연습했던 것 같고요. 영어는 모의고사 공부를 그냥 계속 천일문 방학 때 공부했던 거랑 주간지가 있는데 그거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. 한국사를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목표로 딱히 막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습니다. 내신 3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평가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수행평가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수행평가는 미리미리 잘 챙기면 좋지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. 왜냐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2주 전부터 막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시고요. 그리고 수행평가 안내도 시험 기간이랑 겹쳐요. 그래서
최대한 남는 시간 쪼개서 최대한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뭐 밤을 새진 않았어요. 좀 늦게 자는 일이 있어도 밤을 새는 일은 절대 없었고, 그냥 스스로 언제 뭐 어떤 수행평가가 있다, 예를 들어 암기해야 되는 수행평가면은 그 전날, 그 전전날부터 계속 이렇게 봐준다든지, 계산하는 수행평가가 있다, 좀 전부터 연습하고, 뭐 준비해가야 될 거 있으면 그 핸드폰에, 저는 아이폰 유저인데 미리 알림이라는 앱이 있거든요. 네, 그거 유용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. 1학년 때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수행평가가 한국사가 300자 정도의 분량을 10개?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을 외우는 수행평가였습니다. 그런 수행평가가 이제 주어지게 된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는지. 한 3, 4일 전?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암기를 할 때 좀 팁을 드리자면,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면 그때부터 진짜 암기가 저는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적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핸드폰에 메모장 켜서 거기다가 내가 외운 걸 적어본다든지, 아니면 난 그것도 좀 느린 것 같다 싶으면은 이렇게 그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해서 메모장에 타자 치는 형식으로, 저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렇게 해서 한국사도 외우고 통합사회도 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방법으로 똑같이 암기해야 되는 수행평가면, 특히나 방금 말하신 것처럼 분량이 좀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타자나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머리에서 꺼내는 식으로 넣는 것도 중요한데, 넣기만 하면은 이게 외우고 있는 건지 그냥 보고 있는 건지 몰라서 내가 진짜 어떤 걸 모르는지, 어떤 거를 충분히 암기하고 있는지, 이런 걸 확인하는 용도로 머릿속에서 꺼내보는 그런 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 끝난 게 아니다. 내신은 암기와 이해 중에 어느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? 암기의 비중이 높죠. 근데 암기의 밑바탕에는 이해가 있습니다. 이해를 하면 암기할 게 확 줄어요. 두 개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이해를 하면 자동으로 그냥 뭐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.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, 예외 같은 거, 그런 것들은 사실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진짜 암기의 영역인데, 그런 거는 정말 이제 생 암기를 해야 되겠죠?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대부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굳이 따지자면 한 65대 35, 암기 65, 이해 35 정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시험 망치거나 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데요. 시험을 이미 망쳤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바꿀 순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돼요.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.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,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간고사 통합사회를 망쳤다 그러면은 기말고사 좀 잘 보면 되는 거고,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, 일단 집중을 그 과거에 두지 말고 이렇게 포커스를 여기 내 앞에 놓은 거, 그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생각도 좀 줄어들게 되고,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과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를 좋은 쪽으로 최대한 바꾸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그전 시험을 좀 못 보더라도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찍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저는 문제를 찍은 적이 없어요. 응? 거짓말이고요. 네. 찍을 때는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 줄로 미셔야 되고요. 그래야 덜 틀립니다. 와리가리 하면 다 틀려요. 정말 모르겠는가 말고 선지에 몇 개는 진짜 아니다, 운에 맡겼던 것 같습니다. 그럴 때도 찍기는 확률을 높이는 거지, 맞추면 좋고 못 맞추면 그냥 그런 거고, 어차피 내가 몰라서 틀린 거니까 저는 딱히 미련도 갖지 않았어요. 내가 몰라서 틀린 건데 뭐 어쩌라고. 네,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또 다른 질문인데요. 어떤 수업을 특히 열심히 들었는지 궁금합니다.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을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수업에 집중해야 될지
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. 그러려면 일단은 처음 중간고사 칠 때는 저 모든 수업을 다 집중해서 들어야겠죠. 근데 점점 선생님의 출제 방식이 파악되기 시작하면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해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선생님도 계셨고, 일절 그런 게 없는 선생님도 계셨고, 그냥 무조건 문제집이나 수업하는 교재에서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계셨고,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스타일을 잘 파악하시면 그런 것도 아마 촉도가 될 겁니다. 또 고등학생 때 선생님과의 교류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우리 내신 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? 선생님을 찾아뵈서 질문을 많이 하면 당연히 선생님 머릿속에 제가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세특도 쓰실 때 이 친구는 질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던 친구였다 라는 게 자동으로 떠오르실 수밖에 없으실 거고, 또 질문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. 그 과정에서도 공부가 많이 되고, 또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도 물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지만, 왜냐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낮긴 한데 그래도 공부가 되겠죠. 내가 궁금했던 거에 대한 답을 얻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선생님께 질문하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고, 또 질문하러 찾아가면은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많이 친절하게 대해주세요.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막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. 한창 1학년 1학기 때 엄청 친구들 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게 막 불살라 있을 때도 그때가 제일 질문하러 나오는 친구가 많고, 그 뒤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네. 그럴 때 점점 열정이 다른 친구들이 사그러가는 것들이 보일 때, 그때 내가 가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얘는 정말 질문을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하고 선생님도 되게 눈여겨보는 학생이 될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친해지면은 채택도 도움이 되고 내신 대비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인 방법입니다. 꿀팁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신 파이팅!